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두 가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확정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2,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6% 가깝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무디스 측의 SK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고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관련된 이슈들 오늘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038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1% 이상 반등했습니다. 625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V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전일 실적 발표를 한 종목인데요. 네.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전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매출액 2조 4,045억 원, 전년 대비 6.96%, 영업이익은 1,572억 원으로 2.94% 증가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롯데 첨단 소재 주식 100만 주 처분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2,795억 원 가량의 금액이고 이것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지금 캐파 확장을 위한 그런 투자 재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 ESS 매출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매출 확대 등이 하반기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다한다라고 했는데요. EUV 신공정 그리고 V랜드 관련된 반도체 소재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미는 일본 제재 관련된 이슈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양호한 실적과 하반기 기대감이라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라인 2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이 라이브 매매타임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정훈 본부장님께 먼저 이번 시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장 지수와의 동행성, 상관계수라고 하는 의미로 통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상관계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큰 폭의 움직임이 없다면 해당 종목들 또한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종목군 위주로 제가 예전에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사실상 방향성이 여전히 아래인 약세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거나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질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수급이 꽤나 괜찮으면서 부가가치가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 시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물론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좀 증권사 측에서는 이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며 큰 의미 부여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흐름 자체가 약세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저는 두 시장이 분명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될 경우에 지수 자체의 하락은 분명 있습니다. 올해 전체 살펴보게 되면 올 1월에 2607포인트에 달했던 주가가 이제는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 약 1개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과 매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현물 시장에서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무려 2조 4천억 원 수준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분명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하락폭은 결코 크지 않을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7월 말이 아마도 단기 저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다릅니다.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외 변수로부터 매우 취약한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일중 변동성이라고 하죠. 일중 변동성 또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 될 거고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큰 폭의 매수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일 이번 주 월요일 코스닥 지수가 무려 종가 기준으로 4%나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미국 증시에서의 하락이 소폭 나왔고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 또한 개장 전에 일정 부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수급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쉽게 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것 그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은 분명히 회복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난 10월에 찍었던 저점까지 움직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간부터는 점진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면서 시장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더욱더 우리 시장에 좀 최근에 좀 심각한 것은 나홀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에도 우리 증시 약세 이어갔고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좋을 때마저 우리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있는 변수, 이거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는 유입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 예를 들면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 이거를 내생 변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 다우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고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표된 GDP 또한 2.1% 수준으로 GDP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또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게 금리 인하를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빅컷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까지 생깁니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닥스나 프랑스, 영국까지 흐름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인근 일본과 상하이 지수 또한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불어오는 외생 변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딱 하나, 내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매우 크게 한 가지, 첫째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부각이 최근에는 나오지 않지만 언제든지 국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내어놓고 있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협상 테이블에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고 있다 보니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WTO에서의 제소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결코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즉 국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내생 변수로서의 리스크가 결코 사라질 만한 요인은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이 일본에 의존했던 브로소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재화에 대해,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주 52회 노동시간을 예외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까지 내어놓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대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대한 반도체 부분에서의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오래지 않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즉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내생 변수에 의한 충격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현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와는 너무나 다르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추후 이제 남북이 아니라 남북미가 함께하는 정상회담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만큼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이슈들은 결국에는 하루 정도의 충격만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GDP 기준으로 중국은 27%, 미국의 경우에는 25% 수준까지 달하는 만큼 아무래도 두 국가의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킨 게임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머지않아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증시는 현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 시점부터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금씩 주식시장에 접근은 하되 매우 조금씩 자산을 늘려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일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면 더 큰 위기를 예상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투자 기관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NH투자증권은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은 완화될 전망이고 대형주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충격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반도체입니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인 국가, 그런 국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그 결과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는 아니더라도 중소형주 위주로 눈여겨보신 다음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편입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3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이 아세안 관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조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아세안 포럼에서 이 북한 이슈 그리고 일본 이슈까지 논의될 예정이니 이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2,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무디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업황 악화와 더불어서 이 설비 투자로 SK 하이닉스의 자본 구조가 약화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에 따른 데 대한 조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함께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빠집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이상 빠지고 있고 현대차는 1% 가깝게 빠집니다. 여전히 12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고 LG화학 5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3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어제 장중에 5위권까지 올라왔다가 6위권까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7위권 이제 굳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13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 어제 빠지면서 18만 원 선 이탈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또다시 빠집니다. 17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재 움직임은 없습니다. 2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와 함께 11위권까지 포스코가 빠지면서 오늘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4포인트 빠지면서 203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24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빠집니다. 47,6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 이 3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지만 기관들은 6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CJ ENM은 0.8% 상승세 나옵니다. 16만 3,500원에 출발하고 있고 신라젠 오늘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4만 4천 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임상 삼성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5위권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41만 원 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KMW가 점차 하락폭 키워나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5만 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만 1,000원대 이탈했고 외국인들 2거래 연속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37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오늘 37만 원대도 위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머트리얼즈 강보합권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시 한번 빠집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이제 6만 1,000원대마저 이탈이 됐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제작의 판매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저효과로 삼는다면 올해 실적이 매우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전망이 되는 것, 이를 주가 관점에서는, 주가의 움직임 관점에서는 지난해가 일정 부분 저점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신규 사업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입니다. 참고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4차 산업 관련된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핵심 분야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제조업 회사들은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를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리거나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재화로 만들기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두 산업이 결합을 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4차 산업은 한편으로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매우 좋은 예가 자동차나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사실상 전자기기에 의한 제어가 매우 많습니다. 계기판을 보더라도 전산으로 구성된 차가 여전히 많이 있고 지금은 어라운드 뷰라든지 센서라든지 말 그대로 인간이 쉽게 제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전자기기에 의해 제어를 하고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차가 스스로 주위에 있는 사물을 인식을 해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토대로 차가 주행이 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특히 현대차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시스템 제어 그리고 반도체 부분까지 모두 포함이 된 즉 제조업 회사와 ICT 회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 팩토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람이 개입된 모든 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자 시스템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이 되는 재화에 대한 불량률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겁니다. 불량률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조금 더 나은 재화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산량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 또한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혁명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이나 그 시너지는 매우 크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동사가 거기에서의 사업부를 운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7월이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주가를 올 1월부터 보게 되면은 올 1월부터 동사의 주가가 매우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에 고점을 찍은 이유 말 그대로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 또한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역시 1월의 주가라는 것. 일반적으로 1월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1월의 주가가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한 해 흐름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많습니다. 이유는 1월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를 결정짓는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은 1월부터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물론 최근에 주가 약세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 유니셈 동사의 주가 또한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4,970원, 손절 가격은 3,54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칩과 패키지의 설계 그리고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사는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현재 장외 주식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런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LB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동사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LB의 자회사라고 하는 점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현재 방탄소년단 말 그대로 월드스타입니다. 얼마 전에는 런던 웸블리에서의 공연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남미까지 각종 공연, 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기를 예전 비틀즈 수준의 인기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의 발돋움하는 움직임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상 측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곧 주가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LB세미콘의 주가는 단순하게 지금 구간에서 월등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관련 기업의 주가 흐름 모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역시 이 LB세미콘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만으로도 주가의 움직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사의 실적에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당기순이익 이 모든 것이 올해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3,821억 원, 영업이익은 61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25%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2분기 실적 또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모멘텀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 그리고 LB세미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일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이 노광기 제조 전문 여기 기업으로 이 노광기란 이 반도체나 TFT LCD 등 이 회로 공정에 필요한 제조 라인에서 이 카메라와 같이 포토 마스크에 빛을 쬐어 이 반도체 웨이퍼나 TFT LCD 유리기판에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를 말하는데 이 사업 구분을 좀 보자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PCB, TSP 제조 장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이 지수적인 조정 흐름들이 발생되어져보다 작년 8월경 반등기점을 한 차례 보여주었고 이후 등락폭이 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 상단 돌파를 보여주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기업들 중 가장 유명한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현대동사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삼성 디스플레이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약 40억 원 규모로 이는 연 매출액의 약 7% 이상 규모이고 이 5월경에는 4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점이 있는데 이 사실상 5월 계약상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이 잡힌 만큼 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기대해 보실 만한 하고 그리고 6월경에는 중국 기업과 39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동사의 매출 신장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 체결 이전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이 주요 산업인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신개념 3D 검사 기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분야 나노급 결합 검사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으로 이미 기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만큼 조속한 기술 개발 완료와 상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연구 분야에 필요한 핵심 인력 수급을 위해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한 차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부분들도 주목할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4월경에 생산 공간 확보 및 효율성 증가를 시키기 위하여 486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동사의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았을 때 발전 가능성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추가적으로 최근 일본 다이니폰 프린팅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11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던 섀도우 마스크를 개발하여 상용한 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하는 기업으로서 국산 섀도우 마스크 진행에 따른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꾸준한 수주 발생으로 인하여 동사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일정의 조정 이후 박스권 형태를 좀 보이면서 이 저항 구간 돌파를 시도하였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상단에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두껍게 형성된 저항 구간이 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리스크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금액이 좀 갭상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올라와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차분하게 매수는 천천히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입니다. 예,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진양화학입니다. 이 기업은 PVC를 전문적으로 가공 및 제조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 환경 친화적인 TPU와 TPO 소재를 개발하여 이 자동차 등의 인조 피혁에 대한 사업성까지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작년 10월경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이 올해 1월경 고점을 경신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4,5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일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가 최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자면 이 장기간의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져 오다가 추세 전환 시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이후 거래량이 일부 개선이 되어진 부분들이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적인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와 다수의 이평선들이 밀집 형태로 보여주면서 하단 구간의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200일선과 300일선이 현재 주가 하단 부근에서 좀 천천히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기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올해 2월경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온 이 기관의 매수와 최근 발생되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이 외부적인 요건에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단기간의 박스권 흐름에서 점차 등락폭 커져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평선들의 밀집 및 우상향 중인 200일선과 300일선이 보여지는 만큼 최근 한 차례 매물 소화 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는 있으나, 이 기업 자체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데다가 이 테마성으로 모습들이 좀 다소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별 1개씩을 덜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훈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에는 오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단일 변수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즉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흐름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시 수급인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은 필연적으로 종목이든 시장 전체이든 매도세로 전환하기 마련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이런 기업, 시장이 약세라 하더라도 특정 종목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 이런 기업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랠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금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이 두 가지 요인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라운 제과입니다. 현재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도 과자 매출마저 급감한다는 소식에 어제 이 관련된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모두 상승세에 뛰고 있는데요. 한정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대표적인 그 제과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이 가격 인상적인 부분들도 이제 한 차례 좀 최근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좀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좀 봤을 때 이 지수적인 조정폭이 좀 나와줬다라는 그런 차트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봉 차트라든지 주봉 차트라든지 봤을 때도 이 29,600원대 시작했던 이 크라운 제과가 지금 현재 10,000원대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상단 부분에 이제 다소 이제 많이 저항 구간이, 그러니까 좀 다소 물린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올려주려고는 하지만은 지금 지수적으로 이제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주는 부분들이 좀 다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와 주면서 18% 이상 올라와 주면서 좀 돌파를 좀 시도해 보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는 거래량도 이 평소 거래량은 다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은 이제 68만이 넘어갔지만은 평소에는 다소 약한 10,000원, 12,000대 이런 체결량이 좀 보여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이슈라든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최저점을 어느 정도 경신을 하면서 이 반등 기점이 크게 나와줬다, 이런 부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외인이나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등의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개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등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소 이제 기대해 볼 만은 하겠지만은, 일단 상단에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단에 좀 다소 많은 매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상승에 어느 정도 저항이 좀 다소 좀 보여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고, 차라리 좀 더 내려왔을 때 이제 박스권 매매로 좀 어느 정도 시선을 돌려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다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2035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장중 2041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좀 등락을 반복하는 분위기인데요. 최저점 33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합니다. 기관이 33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56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7,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파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현대차는 오늘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26,500원에 현재 거래됩니다. LG화학 여전히 5위권 굳히고 있고요. 0.6% 하락세 3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0.4%의 하락세로 현재 흘러갑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가 여전히 7위권입니다. 오늘은 0.72%의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13만 7,500원에 거래됩니다. 셀트리 오늘 3%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1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0.46% 상승하면서 4만 4천 원대 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SK텔레콤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포스코가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20선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627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선까지 빠지면서 조금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현재 174억 원가량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가깝게 하락하면서 4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만이 빨간불 켜내는데요. 이제 1%대 상승세 나오면서 1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4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 나왔던 헬릭스미스가 오늘은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8만 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5위권입니다. 하지만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16만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 오늘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만 1,000원대 이탈되면서 5만 900원대까지 내려왔고 휴젤이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8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그리고 SK 머트리얼즈 0.57%의 강보합권 17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10위권도 간당간당합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1,000원대 이탈되고 6만 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10시경에 중국의 PMI가 발표되는데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0.7원 오르면서 1,18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전자 부품주 중에서 이제 아비코 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하게 되면서 어떤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계속적인 그 관심이 대두된 이런 상태죠. 아비코 전자는 그 우리가 전자기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동 부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그 IC 관련된 이런 부품들을 능동 부품이라고 하고 뭐 인덕터라든가 뭐 콘덴서 이런 부품을 이제 수동 부품이라고 하는데 아비코전자는 이런 수동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그러니까 인덕터와 이제 콘덴서 이런 거 관련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4G, 5G, 뭐 IT 기술, 뭐 이런 전반적인 기기에 그리고 기기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런 저항기와 인덕터의 수요는 증가되고. 역시 뭐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고도화된 이런 부품에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그 부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DDR, 뭐 DRAM용, 뭐 DDR4라든가 SSD 이런 부분에도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실적은 그 아비코전자가 썩 좋지는 않은 이런 양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인수 아비코테크를 그 인수하면서 연결 실적으로 해서 이제 저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나쁜 이런 상태는 아니고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실적을 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지난주죠. 어떤 그 일본과 관련돼서 한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소재 부품에 대해서 주가의 어떤 탄력을 보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어떤 부분에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그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중국도 그러겠지만 많은 그런 그 중국에서는 저가로 다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소재는 일정 정도로 또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국산화하고 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그런다면은 이런 회사는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그런 소재 부품주로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갔고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매매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저점을 어떻게 하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4,500원의 과거에 그 18년도 10월 달에 찍었던 저점하고 그 이후에 4,700원대의 가격이 안 깨지고 바닥을 다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 8개월 정도의 하락 반전의 반등이 더 이상 이제 하락이 안 한다라면은 한번 이 정도가 이제 바닥권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오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시에는 한번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섹터별 종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인데요. 이정미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오늘 흐름들 굉장히 아침부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빠질 거 빠지고 또 오를 거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장에서 개인들 매도세가 연출되고 이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양봉설 수 있다라는 말씀 오전 브리핑 드렸었는데 어제 반등이 나왔죠. 그러나 어제 매도 물량의 일부 물량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인들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여러 이벤트들 이슈들이 있겠지만 아침에 다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시장 흐름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 지금 수급이 400억 정도 다시 매수, 전일 1,600억 가량 매도됐던 물량의 한 3분의 1가량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건 개인들의 매수 수급이 현재 시간으로는 400억이지만 이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전 11시 정도 됐을 때 다시 매도세로 전환될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시장은 아직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다라고는 보지 않는 시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요. 매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틈새 종목만 공략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저점 616포인트를 한번 찍어주면서 이전 저점 작년 10월 달에 찍었었던 619포인트 자리를 좀 이탈이 나오는 양성들입니다. 뭐 주가를 반등을 크게 일으킬 만한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되 또 그때그때 맞는 테마색들 또 강세 트렌드 종목이 생성되는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만 매매하시는 게 낫고요. 나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유지한 상태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현금을 유지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30에서 40%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망하시자라는 말씀을 붙여드리면서 전일장 강세 종목이었던 섹터들 한번 흐름 보고 오늘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쌍방울이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에서 9% 움직일 때 이반장의 캐드난마 시간에서 제가 공략도 선택을 해드렸고 전일 상한가 마감이 됐었죠. 강력하게 오후장까지 시세를 밀어붙여 올리면서 의류 섹터들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갭이 뜨면서 7% 갭 떴죠.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1박 2일 동안에 굉장히 탄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음봉 밀리는 상황 속에서 쌍방울만 밀리는 게 아니라 전일장에 강세를 보였던 의류 섹터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TBH 글로벌 어제 상한가 안착하고 시초가 갭이 빵 뜨면서 떴지만 밀리는 양상, 그죠?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 이내의 짧은 매매가 아니라면 중기 투자는 힘들다라는 게 지금
반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해서 중기로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요. 1박 2일 내지는 당일, 그죠? 트레이딩 매매로서만 접근한다면 이렇게 짧은 구간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의료 섹터들, 즉 일본 불매 운동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예요. 그저께의 공약주로, 그죠? 일반장이 캐루남마 시간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추가 상승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죠. 상한가 진입했다가 그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다가 딱 밀리는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박 2일 내지 2, 3일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새로운 또 시장에서 움직일 섹터들이 나오면은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튕겨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흐름과 함께 크라운 섹터, 크라운 혜태 홀딩스도 일본 불매 운동 이슈와 함께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21선을 강력하게 뿜어져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글쎄요, 오늘 시장이 애매합니다. 그죠?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오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만 참고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자, 순매수 창구 순위를 한번 보면 키움 창구가 상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0 체결 강도가 130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본 김에 분봉 15분봉으로 한번 흐름도 한번 보죠. 15분봉 매수 타점만 한번 여기서 줬었네요, 그죠? 15분봉 눌림목 주고 다시 튕기는 건데 이런 자리는 일단은 접근 금지. 오늘 시장에서 식품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식품 우선주라든가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 혜태 제과식품도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지만 바로 튕겼다가 또 밀리는 흐름. 그러니까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은 이렇게 탄력도 있게 순간순간 치고 올라가지만 시세 연속성이라는 부분은 몇몇 선택되어진 기업들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주 중에 또 빠지는 종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는 HLB를 안 볼 수가 없죠. 바이오 섹터들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HLB가. 다행히도 오늘 이제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의 반등으로 그친다면 당분간 HLB의 흐름이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바이오가 사실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바이오 섹터가 시장 전체 업종에서 좀 소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HLB의 이러한 흐름들과 함께 오늘 매지운도 같이 좀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사실 반등을 멋지게 잘 이어가고 있었고 학회 발표를 오늘 뉴스가 학회 발표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죠? 이 이슈가 나왔고 회사에서는 그 전에는 미리 언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 부분이 일단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장중에 양봉 그리다가 쭉 하고 밀리는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섭게 또 빠져내려가는 흐름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 양상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쪽 바이오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또 흐름상 또 저점 매수 해봐야지라는 관점으로 바이오를 보시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또 움직임이 있죠. 설브레인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일 시간에서 강세가 나왔었고요. 오늘 또 멋지게 갭을 띄워서 상승은 나왔지만 추가 상승이 힘들어 보입니다. 버거워 보여요.
저는 이건 매수 찬스가 아니라 보유한 분들은 빠져나와야 하는 매도 찬스로 보고 있고요. 물론 삼성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슈가 강력한 이슈이지만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이죠. 예,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뉴스, 어제 나왔던 그 호재 뉴스가 저는 모멘텀의 소멸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자리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때문에 뭐 아침에 반도체 소재 섹터들이 좀 찔끔찔끔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멋지게 전체적으로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양상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먼저 또 반도체 부품 소재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공작기계 섹터 안 볼 수가 없겠죠.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서암기계공업이 대장이었죠. 서암기계공업이 대장이었는데 21선 눌림목 주고 슬그머니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자,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의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고점까지의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오늘 매수 창구 한번 보죠.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창구가 역시 키움과 삼성인데 삼성이 더 매수 우위에 있네요. 매수 상위는 삼성증권이고요. 지금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가면서 108, 109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적당한 수준에서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잡아드리고 보여드린 이유는요. 시장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순환매가 반드시 돌고 있는,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제한드리고서 상한가, 어저께 쌍방울 제한드리고 상한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단기 트레이딩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시장이 또 급변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될 때 한번 봐드리죠. 수급은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 강도가 늘어나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보라티알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보라티알이라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사실 메이존과 신라진 기타 등등 흐름이 안 좋은 HLB 포함해서요. 바이오 흐름 안 좋을 때 혼자 슬그머니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힌트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힌트는 뭐냐면 HLB, 신라젠, 메지온 혹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런 악재성 흐름과 이제는 갈라서서 움직이려는, 이제는 떨어져서 움직이려는 섹터들, 종목군들이 또 하나 두 개씩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바이오주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되 새롭게 좀 갈라서서 나는 동떨어져서 다른 섹터야 라고 외치고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또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본다라면 한층 더 시장을 읽어나가는 흐름들이 좀 명쾌하게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제안주를 한 번 드릴 건데, 제안주를 드리기 전에요. 지금 갑자기 흐름이 붙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제가 한번 제안주, 공략주를 한번 제시해 볼 텐데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해서요. 중국 기업을 지분 인수한 이슈로 상한가가 이날 갔었죠. 상한가 간 이후에 갭을 메꿨습니다. 갭을 메꾸고서 21선 위에서 반등이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핀 관련주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눌림목 나오고, 또 9일제주도 흐름이 나왔다가 또 쉬는 흐름이 나왔다가 흐름이 눌림목 주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눌림목 주고 반등 나오고의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핀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저는 들고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강세가 나온다면 제가 또 소개시켜드려서 큰 수익을 드렸었죠. 네. 공략주로서 오늘 XINC입니다.
XINC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볼 텐데 코드 번호가 054940 054940이에요. 일단은 매수 창구부터 한번 보죠. 매수 상위가 KB와 NH가 있는데요. KB가 12만 4천 주 정도 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KB. 그리고 체결강도는 114로 양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또 흐름들을 체크를 해 나가야겠죠.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예상 시나리오는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인데 일단 음봉으로 눌림목을 주고 15분봉 차트상 다시 눌림목을 벗어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수 밴드 타점,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매수 밴드는 현재 가격에서부터 2,120원까지 나옵니다. 현재가부터요 2,120원까지 나오고요. 목표가는 일봉상에 보면 목표가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2,500원까지 열려 있죠. N차 파동이 한번 전개가 될 수 있는 2,500원까지의 반등 파동이 한번 전개될 수 있다. 공중의 주봉도 한번 볼까요? 주봉상으로는 10주 이평선 타고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추세 우상향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손절 라인은 짧게 2,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가 대장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대응을 하면서 오늘 시장 코스닥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어제 매도 물량을 추격 매수를 해오는 그림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매수를 멈추고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XINC 흐름 한번 잡아드렸고 두 번째 종목은 LMS라는 종목입니다. LMS도 그래핀 섹터로서 움직임이 활발했다가 눌림목이 나왔었죠. 눌림목 줬다가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단기 반등만 노려보는 전략.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관심 종목으로만 설정을 해드리고요. 매수 타점은 내일이나 다시 강세 종목 나올 때 제가 한번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리스크 관리 만드는 기하시고요. 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년 만에 약세장 다시 한번 돌입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함께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